안녕하세요. 그림 상담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김선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심지어 60, 70, 90대 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만 지금 이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연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미술 치료를 시작하시게 됐고 지금의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미술 치료를 하게 된 건 어떤 이제 작은 계기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점점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한테 이렇게 실습을 지도를 받으니까 제 우울증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좀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림이 어떤 치유의 힘이 있구나. 미술로 치료가 되는 일을 선택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자, 제가 마음을 먹어도 주변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과도 우리나라에는 없었고요. 뭐 책도 없었고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선택을 했고 또 박사과정까지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근거도 없고 어떤 선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또 특히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하는 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나에게 어떤 이제 결과들이 보여질 거야 라고 했어요. 주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 미술 치료라는 것을 접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은 괜히 시작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응원해주기보다는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지. 막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해주거나 또 본인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바심도 나고 이렇게 약한 생각들이 들기 쉽습니다. 자, 그럴 때 그냥 묵묵히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림입니다. 폴빌의 버블보이라는 그림이에요. 어린 소년이 비누방울을 이제 불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고요. 숨이 가빠 보여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막 이렇게 불고 힘든 이 안간힘이 결국은 어느 궤도에 올라가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아주 쉽게 불게 되는 거죠. 후 막 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제 사연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오늘 지금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꿈이 진화가 돼서 결국엔 내가 할 일들을 찾게 돼요. 자,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될 만한 일들, 또 그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보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하던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림 심리 검사 중에 하나가 과일나무가 있어요. 자, 이 과일나무의 과일을 어떻게 딸 겁니까? 라는 이제 심리 검사 방법이 있어요. 우리 생각엔 어때요, 여러분들? 저 과일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긴 장대를 놓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요, 아래에서 가만히 이렇게 과일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떨어진 과일 죽지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대체로 떨어지는 과일은 어때요? 열매가 아주 익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실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 검사를 보면 참 그 성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과일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아래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빌의 버블보이를 보면서 자,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거,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히 걸어가는 길,
일이지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요, 자꾸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좋은 또 사람들도 붙게 되고요, 그게 또 지나간 길이 경력이 돼요. 나의 하나의 스펙이 돼요. 그리고 저는 아주 나쁜 일 아니면 다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보면서 가슴이 너무 짠하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림, 절벽 너머 이제 바다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카스파르 프리드리히의 리겐섬의 백악암이라는 작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새하얀 흙으로 된 석회암 절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리겐섬입니다. 거기에 있는 산이 하얗대요. 얼음산, 차가운 산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단하고 얼음 같고 차가운 이 산 뒤에 여러분 딱 보세요. 평안하고 드넓고 편안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절벽이 너무 커 보여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 지형을 살펴보는 사람, 뭔가 막 준비하려고 있는 여성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세요. 막 추위에 이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좀 가벼워 보이고요. 이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우리는 이 산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셋이 힘을 합쳐보고 저 바다를 보자. 저기를 가자. 하는 이런 믿음들이 보입니다. 옥진경 님이 지금 눈앞에 이 아마 산과 같은 절벽이 눈앞에 있을 거예요. 먼저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멀리 보이는 이 곳을 좀 향해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 극복해야 될 문제가 커 보이지만 이 현실 앞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자기 암시도 하세요.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점점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 걱정이 많이 앞서지만 미래를 보고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경력이 10년 넘게 외길을 걸어오셨대요. 지금 마음을 앞뒀다고 하면 20대 말쯤부터 벌써 이 일을 놓고 한 우물을 파신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오래 하는 거,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면서 경력을 쌓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이 작품 옆에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위를 보지 마시고 이 산을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평온한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돈도 벌고 싶고 이 재미있는 일을 통해서 결과도 좋은 걸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처음엔 재밌는 일이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어때요? 이게 나의 직업이 되면 상당히 이 고통도 함께 옵니다. 예술가들을 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연주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고통스럽대요. 창작의 고통도 느끼지만 이 창작 작품을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야 되고 또 이 그림을 또 연주를 함으로써 그게 수입이 돼야 되니까 생활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결국은 힘들지 않은 일이 없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힘들다. 돈을 버는 일은 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 만났는데요. 자원봉사 하시니까 좋으세요? 기쁨을 많이 느낀대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자원봉사도 결국은 자기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결국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단계를 넘으면 내가 처음에 느꼈던 일인 좋아하는 일이 결국은
나에게 다시 한번 성취욕을 줄 거라는 거죠. 자, 추천해드리는 그림입니다. 빅토리아 디브루크의 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꽃다발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꽃 중에서요, 글라디올러스라는 꽃이 있어요. 이 꽃은요, 꽃말이 승리, 행복, 가장 중요한 건강을 나타내는 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꽃다발 받으시고, 장지훈님이 꽃다발 받으시고요, 승리, 행복, 건강까지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은퇴를 앞둔 분들 다 고민하실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본인도 삶도 걱정이지만 이 남아있는 자식들, 특히 옆에 이제 자녀가 한 명, 친인척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정말 많이들 그렇고, 장례식장 갔을 때 정말 외동딸, 외아들일 경우에 너무 이제 쓸쓸한 거죠. 홀로 있을 때.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림입니다. 자, 전미선 작가의 작품입니다. 코이 384. 이 잉어는요, 옛날부터 동양에서 수염이 있고요, 이 비닐이 있잖아요. 이게 용하고 비슷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는요, 용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잉어를 굉장히 건강, 명예, 그다음에 부귀, 뭐 이런 걸로 상징적으로 쓰여왔대요. 자, 홀로 남겨질 자식이 너무 걱정되어 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고른 두 번째 이유는요, 혼자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옆에 잉어가 보세요. 혼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더기로 있어요. 그리고 막 파닥파닥 생명감 있게 싱싱하게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자식도 아마 이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홀로 있지 않을 거고,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같이 움직일 거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사위님도 이 잉어 이 그림을 보면서요, 희망을 가지시라고 응원하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우물쭈물 망설일 때, 또 미래가 걱정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자, 이 그림을 추천해드립니다. 보고만 있어도 식욕이 감퇴하고 살 빠지는 그림은 사실 없어요. 운동하시고 식사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대한비만학회 조사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물어봤어요. 평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살이 쪘나요? 했더니 진짜 3kg 이상 쪘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이 3kg 이상 불었다, 이런 거는 위안을 받으셔도 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림만 봤다 살 빠지는 건 없고, 근데 그림 보면서 약간의 식욕 감퇴와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내가 운동하고 식이요법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들은 있을 수 있겠죠. 자, 최적의 최적 관리를 위한 그림 추천해 드립니다. 라울 듀피의 붉은 바이올린이란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 추천해 줄 때 아마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교수님 강의하실 때 또 이렇게 색채 심리학을 보게 되면 파란색이 식욕을 감퇴시킨다고 하는데, 왜 교수님은 이 붉은색의 이 바이올린을 추천하세요? 그리고 그림의 원에서 보면은 붉은 방에 들어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고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쉴 때 마음이 안정되고 싶을 때는 파란색, 초록색, 이런 자연의 색깔이 좋다라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아주 극적일 때는 오히려 붉은 방에 가라, 붉은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붉은색을 보면 에너지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면서 운동도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악기잖아요. 연주해야 되고 뭔가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쾌감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오히려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우리 이거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꺼리는데, 사실 여러분 돈 많고 싶잖아요. 자,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림, 추천하는 그림입니다. 존 스탠리의 남서부 초원의 버팔로 사냥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은요, 사냥하는 그림이었어요. 자, 프랑스의 그 라스코 벽화, 스페인의 알타미라 이 동굴의 벽화를 보시면요, 주제가 사냥이에요. 자, 정복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때 이 동물들이 굉장히 셌죠, 인간보다. 그럴 때 내가 저 동물을 사냥함으로써 나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저 동물을 사냥하는 이 정복 욕구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파워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사냥하는 그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힘찬 질주, 용맹, 또 원주민이잖아요. 막 갑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원주민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동물들과 싸워서 용감하게, 자, 돈 많은 대부어가 되고 싶으신 옹사님께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요, 힘을 가지시고요, 멋지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의 힘찬 모습에 동화되어서 여러분이 같이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옹사님 돈 많은 대부어가 되시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사연 올렸을 때 김선영 교수님께서 이 작품을 추천해 주셨고, 이 그림처럼 용맹스럽게 도전했기 때문에 대부어가 됐습니다. 자, 꼭 소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습관처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림 하나만 보고 내가 병이 났고 그림 하나 보면서 습관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죠. 나의 일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막 빠른 스케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매일매일 보람차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자기 개발을 위한 많은 책들이고 그런 지침서였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림의 힘을 보시면 너를 돌아보고 내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 내 문제를 약간 객관화돼서 볼 때 힘을 얻어. 그리고 이 현재 상황에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자라는 게 바로 그림의 힘 2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자, 율곡이이도 자신의 몸을 닦고 갈고 이런 게 준비된 다음에 공부를 그 근본으로 삼아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잘 쉬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셔야 집중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의 토양이 튼실할수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가꾸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내 토양에 물이 없고 흙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매일매일 보는 나의 생활 습관들을 이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연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힘이 더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권해드리면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와 동일시되고 공감이 되고 또 이분들이 힘을 얻을 때 우리도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오늘 그림 상담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